비가 우리 그 대중교통 포럼 세미나 하는 와중에 비가 많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이 대중교통 세미나는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또 시민들,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중교통이야말로 시민들, 도민들이 또 이동수단이고 자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잠시 진행을 앞부분만 맡고 또 토론회 사회자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포럼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구 시민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또 대구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준비해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이때 우리는 시민 손으로입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공무원들 손이 아니고 정치인들 손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 도민의 손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 사회가 굉장히 빠듯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와 또 이 공간을 제공하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 있는 또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대구 YMCA가 공동 주최하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와주시고 오늘 또 토론자 또 세 분 멀리서 또 와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는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자 박수로 맞습니다. 예, 김영철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말씀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좀 밖에 상큼한 게 이게 산불 때문에 그런 건지 비가 오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제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그 안동 지역의 산불 때문에 사람들을 공공장소로 조금 이동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어느 부대는 어디로 가라, 어느 부대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했는데 어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갔을 텐데 이미 저거를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갔고 피해서 다 갔고 아마 거기에 지금 몸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동 수단이 없는 상황일 텐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살고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동권은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 문제가 바로 그런 점의 핵심적 사항 같은데요. 대구시는 이것을 준공영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원래 버스 관련해서 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가
대중교통과 관련한 토론을 한번 조직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그 사이에 최근 이런 공적 문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가지고 있는 복잡함이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점에서 출발로 김분입 선생님이 해석줄곧 이 말씀을 많이 해오셨고 또 사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김분입 선생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의 손으로라고 발제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조광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아마 이 중공경제 관련해서 처음부터 히스토리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셔서 오늘 좀 토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김부현 쌤 좀 더 와서 인사하실 테니까 하시고 서현철 대구 YMCA 사무총장님, 대구 YMCA도 실은 대구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목소리를 내셨고 총장님이 토론하고 오셨습니다. 남대식 민주노총 대구 시내 버스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에는 참석한 줄 알고 그 참가만 했는데 토론이 되어 있어서 건강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여러 또 합니다만 오늘은 민주노총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분임 선생님께서 발제 우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거의 한 4, 50분? 4, 50분? 예. 조금 그래도 좀 짧게 하시고 예. 토론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더 하시는 것이 토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40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분입니다. 예, 그 사는 것을 달라야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은 늘 책상에서 하다 보니까 책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결과잖아요. 이 과정을 알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대구 지금 그 노선 전면 개편해 왔던 사례를 지하철 1호선 이전부터 오늘까지 그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도면 PPT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노선 개편 사례 2025년 상황 재정적 자원인 대중교통 기능, 대중교통 본질, 시민 참여 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창원시가 대중교통 중앙 차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97년 이전의 노선 상황이 몇 개인가 하면은 좌석 버스가 33개, 일반 버스가 53개, 오지 버스가 10개, 97개였습니다. 또 1호선 개통하고 98년도 5월에 노선 개편할 때 좌석 버스가 26개고 일반 버스 노선이 52개, 오지 노선이 12개, 합계 94개 노선이었고 2호선 때 2005년 10월달에 2호선 개통 후 중공문제 시작하면서 노선 개편 상황이 급행 3번, 급행버스 3개, 일반 버스 66개, 지석버스 35개, 또 15년도 3호선 개통하고 8월 1일 날 노선 개통한 게 급행 8개, 일반 57개,
지선 46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하철이 하나 생길 때마다 버스 노선은 줄여야 됩니다. 왜? 지하철 노선이 강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철 개통할 때마다 노선을 늘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 형태를 보면은 제가 밑에 순환 노선 12개, 12개, 32개, 30개 이거를 정리했는데 이건 뭘 말하노 하면은 순환 형태는 어떤 그 순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원으로 돌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순환 노선을 계속 늘려왔고 지금은 30개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노선 개편을 해왔는데 지하철하고 무관한 그런 노선을 가장 승객이 많은 노선을 위주로 계속 폐지해 왔습니다. 이게 13번 노선인데 아양 아트센터에서 북부 정류장까지 가는 노선인데 97년도 그때는 1등 노선이었습니다. 승객이 가장 많은 배차 간격 4분 간격이고 이거는 2-1번인데 남부 정류장에서 영진 전문대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 학교가 고등학교만 열심이고 이 학생들을 다 태우지 못하고 5분 6분 거리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60 이거 몇 번이고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이게 85분인데 이 노선도 지금 학교가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가 23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승객이 많았어요. 이 노선 자체가 1호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노선 위주로 승객이 많은 노선 위주로 노선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노선은 어떤 형태냐면은 좌석버스, 일반 버스가 같이 다녔습니다. 승객이 많은 노선이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7번 노선이고 요 파란색 이게 도남 가는 방향이고 요 빨간 형태의 노선이 307번입니다. 7번하고 똑같이 가면서 배차가 총 어떤 시간을 소요 시간을 줄여주면서 20분 이상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승객들이 빠른 걸 선호하기 때문에 승객 많은 곳에서 좀 이런 노선을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16번인데 16번 노선에 여기만 다릅니다. 316번을 넣어놓고 다시 말하면 노선 형태를 그냥 소수 단위 뭐 10자리 단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다 좌석버스 3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좌석버스였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649 1번입니다. 1번에다가 301번하고 그러면 1번은 경산만 들어갔다 나오고 똑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지하철 1호선 이전에는. 그래서 도심 접근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승객이 많았고 지하철 없다는 그 영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선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97년도에 이게 이제 608번 노선이 지금 30번 노선입니다. 이게 화원 보라리에서 여기 경북 교통까지 딱 들어가고 요 파란색은 경산 영대까지 가는 이거 빨간색은 좌석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선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 도심에 전부 집중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노선 자체가. 그리고 이제 2호선 때는 또 어떤 노선이 폐지됐나 하면 이게 717번입니다. 여기가 어디고 하면은 칠곡IC에서 북부정류장, 대구역, 또 동대구역 이렇게 해서 동부정류장 이렇게 돌아오는데 엄청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2호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폐지했습니다. 또 이거는 903번인데 이것도 시지 만촌동에서 도심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2호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좋은 노선이니까 다 폐지를 한 겁니다. 이 사이였고 지금 521번에다 지금 402번이 되는 거. 여주 수성구 쪽에 여기에 노선을 다 학교도 있고 이구 밀집 지역인데 잘라버리고 수성 1번으로 동해 마을 버스를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전부 이렇게 노선을 지하철 개통할 때마다 노선을 이렇게 전부 토막을 낸 겁니다. 잘 타고 다니고 손님이 많은데
15년도는 어떤 노선을 폐지했냐? 305번입니다. 승객이 엄청 대학생 승객이 많은데 이 노선을 폐지해서 523번을 만들었다가 또 반도막 내버리고, 이게 452번인데 파동에서 미리네 아파트로가 대명육동으로 해서 서구정류장으로 평리동 가는데 이 노선을 하나 폐지를 하고 노선을 5개를 만들어도 이만큼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파동 쪽에서 240번 하나를 더 만들었고, 이 폐지하면서 남구 1번, 남구 1-1번 만들고 서구 1번, 서구 1-1번 5개를 만들어도 이 한 노선은 만큼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멀쩡한 노선을 깨부숴버리고 노선을 토막내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요 사이에 이제 제가 늘 시에다 자문을 할 때도 그렇고 장대 노선은 줄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노선을 위협했냐면 이게 601번이었고 600번 되었다가 최근에 665번이 되는 노선인데, 이게 자석버스 32번이고 현풍 달성 경찰서에서 동부 정류장까지 직선으로 들어오는 서부권의 주노선이었는데 이거를 자석버스도 폐지했지만 노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서부권에서는 들어올 차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836인데 대구 시내버스 첫 번째 노선인데 1호 노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천동으로 들어가 유충돼서 잘라버리니까 이 2개 노선을 한 번에 잘라버리니까 옥포 하원 쪽에서 그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상당히 인구가 많이 사는데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선 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면, 첫 번째 이 노선이 2015년도 노선 개편에서 시민들이 이거 아니라라고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는 노선 개편 다시 할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끌고 내려오다가 민원이 집중해서 자꾸 연결하다가 새로운 노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지금 새로운 부활시켰다가 폐지했다가 반복되고 있고, 노선에 대한 기본 상식은 일단은 첫 번째 상시적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고요. 사람이 살면은 이동 목적이 발생합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상시적 수요가 없는 곳에 차를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선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역방향으로 다 가고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될 노선이 외곽에서 외곽 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노선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반응은 차가 빨리 안 온다, 돌아간다, 누가 타겠노? 대구시는 도대체 교통정책이 타지 말라는 정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보면은 이제 15년도 이번에 노선 개편인데 이 구상구입니다. 여기 점선이 있는데 여기가 경산하고 월드컵 경기장 방면인데 여기 아파트가 12,380세대가 있습니다. 요 노선에만, 요 구간만 노선을 잘라버렸습니다. 대체 수단도 없이. 그리고 요거는 980번인데 이 30번 제1호선 전에 제일 승객이 많던 노선을 반 분리해가 980번과 650번으로 분리했던 거를 이번에 마지막 이제 파괴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 파티마 병원을 넘어가면 경산 가는 방향이 돌아서 시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순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반야월이 경산하고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이렇게 죽여버린 거죠. 영대에서 여기에 그 신기역하고 여기 뺑 돌아가 동네버스를 만들어버리는 하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894입니다. 이게 840번인데 노선 중복도를 해결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경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구상구를 죽이면서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넣어버리고, 또 여기 만천 삼동에서 경북 고등학교 건물을 열어놨는데 제가 택시를 하면서 지금 계속 점검하면 건물에서 여기까지 한 명도 안 타고 옵니다. 경산까지 뒤에 따라가면서 보면은 2명, 3명 탑니다. 경산 가야 새로운 수요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노선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650번 번호, 요거는 650번인데 동대구 초등학교가 배차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직선으로 1km가 안 됩니다. 여기에 왕복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왜? 동대구 수화물 터미널에서 좌회전해가 파티마 병원에서 유턴해가 다시 환승센터로 들어가가 환승센터에서 돌아서 나오고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선을 매번 망쳐왔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 안 타는지 그거는 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남구 남구 2번이고 북구 7번이 여기 750분 구간인데 이번에 노선을 반을 딱 잘랐습니다. 근데 요 지금 도면이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요 노선을 하나를 둘로 짜개면서 원곡의 시장에서 지금 서남 중학교 있는데 그쪽으로는 그 애들이 학군이 어딘가 하면은 원화여고, 상서여고, 경화여고, 제일여상, 성당중학교, 서부공고까지 합하면 9개가 됩니다. 노선을 박살을 내버렸죠. 2개를 만들면서 중구간을 죽여버린 겁니다. 매번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요거는 또 안 나오는 직행은 우리 지금 노선이 지금 안 나오는데 직행 같은 경우는 상시적 수요가 없는 곳에 차를 넣어놨다. 직행 1번이 지금 그 칠곡에서 두 성강장 세우고 외곽 순환도로로 해서 신기역 한번 세우고 영대까지 갑니다. 아침에 이 배차 간격 25분인데 아침에 애들 등교 시간에 그때는 한차 타요. 칠곡 지역이 넓으니까 영대 학생만 해도 되는데 낮에는 기사 혼자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현풍 쪽으로 이제 그 앞산 터널 쪽으로 해서 직행 2번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조금 그나마 나아요. 테크노폴리스가 그 15,000세대 이상 되거든요. 거기서 걸어와서 앞산 터널로 해서 이 노선의 문제점 또 역방향이 됩니다. 앞산 터널로 와서 수성교에서 반월당 내거리로 와서 중앙로로 들어가서 저 한일극장으로 우회전해서 시청 쪽으로 해가 한성터미널로 들어가는데 노선이 역방향인 거죠. 이런 거는 수요가 없습니다. 근데 직행 같은 경우는 낮에는 없지만 주말에 차 두고 시내 들어오는 분이 오히려 주말에 손님이 있고 출퇴근 시간 지나면 없고요. 지금 그 수송 인원을 제가 2004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선 이용자 가장 많은 노선 10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들이 남북축을 가지고 있거나 706번 한일사 남북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도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바로 가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을 보면은 급행은 대당 229명인데 간선버스는 366명이고 지선버스는 206명 평균입니다. 이게. 근데 배차 간격이 간선 평균은 13분이 되고 지선 평균은 30.4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선을 대폭 확대했다는 거죠. 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5년도 이후에 새로운 노선, 이제 15년도 실패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노선을 새로 만든 겁니다. 17년도, 18년도, 22년도 노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수요가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타던 사람이 한 노선에 30대, 27대 있던 이 차량을 빼내서 차를 줄여버린 거죠. 여기에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 민원을 어떤 민원을 내가면은 차가 너무 복잡다, 차를 더 넣어 주세요 했는데 오히려 차를 빼가지고 이런 노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행정이 시민의 뜻과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이 노선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적자의 근본 원인이 어디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늘 재정 적자 났다, 그 뭐 운전기사 임금이다, 사업주들이 자꾸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기사를 쓰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10개 관문 도로가 있는데 경상권이 지금 노선이 동남권으로 보고 100번, 101번, 990번, 991, 399번이 이번에 909번을 죽이면서 완전 잠식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경상버스가 88년도 차 2대로 시작했습니다. 71번에 2대로 변성해 지금 경상버스가 146대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다 그 경산 75번 뭐 71번 대구서 다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하양선로에는 35번이 금호까지 갔는데 지금 거기 다 빠져나오고 영천버스 55번 555번하고 555-7번하고 또 8678번하고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부권의 고령방면 606번이 고령버스입니다. 서부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6번 하고 601번을 끊어버리니까 여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606번을 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잠식시켜버리고 그리고 서부권의 노선을 다 죽여버리고 지금 현재 8차가 없으니까 국가산단 통근버스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선을 가지고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기다려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무료 통근버스를 해준다. 이걸 전부 따로 본다는 거죠. 이 대중교통 행정이 여기는 원래 밖에만 놔두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적자의 원인이 또 하나는 공차운행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달구글 우리 지회장님도 오셨고 사장님도 오셨는데 651번이 영국에서 종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가 달구글 충전소 마당에서도 뛰지만은 우창하고 달구글이 그쪽에서 같이 순환배차를 하다 보니까 매일 28km 명보까지 공차로 와야 되고 또 마치면은 저녁에도 28km를 날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또 약합니다. 경상버스는 719번을 관음교통하고 순환배차를 가는데 경산 진량에서 우주교통 관음 충전소까지 가는데 41km입니다. 평도입니다. 하루에 왕복을 하면 82km입니다. 그리고 232가 요번에 광천리로 노선을 옮기면서 그게 39km가 됩니다. 경상버스가 232 번호하고 232-1번을 운행을 하는데 이렇게 공차 운행을 합니다. 405번도 독립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세왕교통이 자기 차고지에서 광천리 공영 차고지까지 오는 데는 30km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사가 하지 않을 일을 하고 기름을 떼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는 것은 시동을 켜는 순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기사가 일찍 나와서 시동을 켜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동절기에는 히터를 틀어야 됩니다. 그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 추워서 더워서 이게 전부 비용 따라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상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질량을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자주는 눈이 안 오지만 눈 오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시내에서 버스 기사들이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미끄러워서 출근하는 시간에 아마 벌써 출발 시간이 늦어버리고 버스 끊고 나오면은 벌써 8시가 돼버려 아침에. 그러면은 이 차를 기다리는 232나 719번 이런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얼었으니까 승용차 놔두고 나왔을 때 탈 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정적자 원인이 근본적으로 바로 이 공차 운행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문도로입니다. 대구에. 여기에 관문도로에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가 10개가 있습니다. 있는 거에 지금 제대로 활용도 해야 되지만 위치만 조금씩 변하면은 엄청 공차 운행을 거의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권역별로 차량 대수를 보면은 동부권에 지금 660매대가 있습니다. 동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동부권으로 속하기 때문에 광남버스까지 합하면은 거의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북부권에는 성보를 북부권은 302대가 되고요. 달성 이렇게 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국 충전소 거기 가면 낮에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한 200대 이상 어떤 차를 이전에가 하나만 해도 상당히 공차를 줄일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중공영제를 할 때 413억밖에 안 지원했어요. 1년에. 그런데 지금은 최고치가 22년도에 2,577억 원, 작년 23년도에 2,296억 원,
지금 1851억 원이 작년에 지원됐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인용해가 올려놨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이용객이 늘어나서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서 적자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용객이 늘어난 게 아니고 2003년도 7월 1일 날 노인들 지하철 타던 사람 무임승차제를 버스도 무임승차를 시키니까 지하철 승객이 오버린 거예요. 수입이 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간단하게 보면 도시철도 적자 증가 3,094억 원에서 3,354억 원 뭡니까? 버스로 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2024년 1월 13일 날 1,250원에서 1,500원 20% 요금을 인상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35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버스 표준 운송원가에 군원이 버스 한 대가 9년 동안 사용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나오는데 1년을 늘렸습니다. 1년 나누면 약 2천만 원씩 돼요. 그러면 그 돈만 1,559대를 계산하면 이것만 해도 300원이 훨씬 넘죠. 이런 적자를 이용률이 늘어났다는 사기를 치고 앉았고 적자의 원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기능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합니다. 상시적 주요 조건이 지금 노선입니다. 노선은 상시적 사람이 살고 수요가 나와야 노선이 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도의 기본 조건은 시간의 규칙성, 노선의 규칙성, 비용의 규칙성. 바로 시내버스는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의 조건인데 자꾸 서비스, 누가 무엇을 해주는 서비스로 무엇을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이 뭐냐? 첫 번째가 신속성, 두 번째가 정시성, 세 번째가 접근성, 편리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반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통기반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 조건이 뭐냐? 늘 빨리 와달라, 하면 빨리 와달라, 빨리 가달라, 편하게 타달라. 이 네 가지 조건이 하나의 같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통 기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풍선처럼 비용만 증가하고 불신만 더 커지고 이용률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차량 개수를 말씀드리면은 대구가 차량이 제일 부족합니다. 서울은 7,399대의 시내버스가 있고 1,659대의 마을버스가 있고 지하철도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당 1,030명당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대구는 1,429명당 차가 한 대입니다. 세종시는 822명당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길에서 여러분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적자 난다고 기능을 회복하고 제대로 갖는 게 아니고 줄이고 끌고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되면 늘려야 되는데 줄여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수송 분담률이 이 통계 자료가 작년에 것도 올해 것도 뭐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전국 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32%였습니다. 여기에 대구 지표를 보면 꼴찌입니다. 중공영제 이후에 계속 꼴찌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구는 25%, 서울은 52%, 부산은 41.9%입니다. 왜 그러냐? 답은 교통 기반에 있습니다. 뭐냐? 버스 중앙 차로제를 시행하는 도시는 이용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대구도 중앙 차로제 실시하라 하면은 할 데 없다. 안 탄다. 그래서 중앙 차로제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빨리 안 가고 뺑뺑 돌아가고 이러면서 차를 안 타는 겁니다.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게 교통정책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의 본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중공영제가 도입됐냐? 그 배경은 2004년도 그때 당시에 기사들 임금을 못 줬습니다. 일을 했는데 3개월, 4개월 임금이 밀리니까 마당에 차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 출근 시간에 버스가 안 오니까 시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하겠다고 도입된 것이 중공영제로 서울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대구가 세 번째로 시작하고 지금 6대 창원시까지 7대 뭐 경기도 일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공영제라는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예요. 기업이 어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통폐합을 하고 하는데 대중교통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3년이란 기간을 가지고 기반 시설을 보완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영차고지가 관문도로 가야 되고 충전소가 함께 있어야 되고 노선을 직선화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닦는 3년 동안 그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영제 이전에는 자기 차에 태우면 자기 사업주도 수익인데 지금은 승객을 안 태울수록 더 이익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승객 안 태우고 승객 없는 노선을 방금 노선으로 잡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서로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승객을 안 태우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제도적인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중교통은 제도입니다. 서비스가 아니에요. 서비스는 누군가 해주지만 제도는 스스로 하는 자발성의 비용이 나오거든.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발성을 끌어낼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내양이 84년도 폐지됐습니다. 그때는 서비스가 맞아요. 안내양한테 물으면은 길도 가르쳐주고 보따리도 들어주고 풀샵에 가서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인건비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안내양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강장이라든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시스템만큼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내하던 역할을 기사 보고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대로 기사에게 가기 때문에 노선에 운행하다 보면 정확한 시간을 못 지켜주죠. 왜? 안내양 역할도 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시성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환승 시스템을 지금 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학자들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환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의 수를 줄이고 노선의 거리를 줄이고 노선을 직선화시키고 택시처럼 집 앞에 못 갑니다. 그래서 직선화하는 대신 성강장도 표준화시키고 그러면은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구에는 40개, 50개 노선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노선에 차가 뭐 10대, 20대 들어가는 게 30대씩 들어가면 대차 간격이 5분, 6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길에서 안 기다리잖아요. 안 기다리는 대신에 불편해서 한번 갈아타면 빨리 가게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이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내려가 버스 타려면 걸어가야 되고 버스끼리도 다른 노선 타려면 걸어가야 되고 환승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승 시스템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부터라도 이런 기반 시스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대중교통을 뭘로 봅니까? 이동수단입니다. 이동거리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복지권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비용을 벌어주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비용은 불어나고 외면하고 도로는 정체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구에 이 노선을 지하철하고 이렇게 개선해야 되냐? 이 노선을 빨간 거는 보면 1호선입니다. 파란 거는 2호선입니다. 대구의 바탕이죠. 그러면 이게
동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선 빼고 1, 2호선은. 그러면은 버스는 남북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승강장에 버스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묶어주면서 바로 환승할 수 있게끔, 멀리 가는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가까이 가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면은 시간을 대폭 벌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대 기다리가 10몇 분 기다리가 탔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게 전부 돈이거든요. 요금 1,500원 플러스 기다리는 시간 15분이면 요금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잃고 있는데 누가 그 차를 타겠습니까? 그래, 지금 대중교통 가치를 너무 몰라요. 지금 대중교통은 민주주의의 기초 제도입니다. 선진국의 유럽이나 가보면은 대중교통이 참 잘 돼가 있어요. 전부 자발적으로 뭘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금도 펀칭해가 자기 본인들이 하게 만들고, 우리처럼 누가 뭘 해주지를 않아요. 그게 기본 제도적 시스템이 사회적 비용의 공정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일수록 제도가 잘 되고 그 기초가 대중교통에서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 문제, 제가 2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노선 안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거는 자동차 때문에 오늘의 환경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을 줄여야 돼요. 제가 택시를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정체대가 보면은 차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 자동차, 승용차 도심에서 연비 선전하려고 하면 뭐 연비 20km 나온다 이래도 10km 못 합니다. 1리터에 10km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km에 1리터를 빼면은 이산화탄소가 2.5kg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근데 이걸 줄이려면은 바로 자동차를 줄여야 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령하시고 지금 다 노인이 70은 노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이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편적 제도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대중교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수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이 되면 내수가 살아납니다.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 내수 살린다 아무 계획도 못 살립니다. 왜? 차를 가지고 나오면 어디 가서 소비합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그 상위 재벌 그룹입니다. 중앙이 본부를 다 두고 있습니다. 도시가 소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은 전부 지역의 알바생 써서 본사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소비 구조. 그리고 자동차를 타면은 그래서 대형마트, 이마트나 뭐 현대백화점 이런 데 다 들어가 그 안에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변에 소상공인들 다 죽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면 소비가 되는 거죠. 예, 다면 소비가 되는데, 다면 소비가 되려면은 대중교통은 이렇게 여러 방향이 차에 제약이 없다 보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 의견 수렴 방법은 우리가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대중교통 중심에 대중교통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편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가동하고 성공 사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그리고 완전 공영제를 준비를 해야 되고, 서울은 지금 중앙차로제를 시행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비쪽 예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하면은 버스가 두 대 정차하고 나면은 승강장에 또 두 대가 땡기고 하기 때문에 중복도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늘 빗종 개살구라고 늘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지금 우리는 기반 시설로서 이런 승강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은 여기 이 사람이 버스 타는데 40초, 50초 걸립니다. 네? 안에서. 여기 브라질 꾸리치바입니다. 270인 승차에 200명이 환승하는데 20초밖에 안 되거든요. 비용을 줄이려면 가장 편안함의 비용을 줄입니다. 운전기사를 공청 운행하지 않으면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하면 비용을 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하철 지상에 올린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우리 중공영제를 준비하는 그런 좀 노력들을 좀 했으면 싶고, 제가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하고, 제가 시간 바쁘다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예, 예. 또 논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당시에 대구 경북 연구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의 중공경제 문제를 연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버스는 저 전문도 아니고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그 경제학자, 교통 문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 문제, 또 노선 문제, 또 아까 나온 많은 논쟁적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 기존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 없이 또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혀 선입감 없이 선입감 굉장히 중요한 선입감 없이 이 문제를 한번 봐달라 해서 그때 한 1년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구나. 그래서 선입감 없이 보는 것도 힘들고